볼게요. 아직 많이 안 들어왔네요. 그래요. 1분만 기다렸다 우리 출석 캠 체크를 좀 할게요. 그러면 보실 거고. 자, 보자. 우리 출석 체크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캠을 좀 켜주시고요. 저도 캠을 같이 좀 켜야겠네요. 자, 캠 켜주시고 제가 얼른 캡처할게요, 여러분. 그다음에 몇 페이지에 우리 아직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다시 캠. 체크할게요. 네, 촬영 다 했고요. 비디오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비디오는 껴주셔도 되고, 자, 공유된 화면 보이시죠? 그죠? 공유된 화면 보이실 거고, 제가 DA 4번 파일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통계 함수라든지 수학 함수 그리고 뭐 논리 함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실 이제 엑셀에서 이렇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진도를 지금 좀 오늘부터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요. 함수는 우리가 국어 문제 여러분들은 문과니까 훨씬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는 구조를 잘 이해를 한 다음에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더라 라고 하는 그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화면에 제가 한 번 더 오늘 이렇게 상대 주소, 혼합 주소, 절대 주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 메모를 좀 제가 여기 계속 띄워놓고 오늘 작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작업을 하실 때 셀과 함수, 수식에 대한 그런 기능들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함수의 기본 모양에 대한 부분을 좀 작업을 제가 여기다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함수는 항상 는으로 시작하고 함수명과 괄호 열고 닫고 하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함수는 항상 는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함수 이름을 작성을 해준 다음에 괄호 열고 닫는 걸로 최종적으로 함수의 문법이 끝나요. 그리고 괄호 안쪽에 들어가는 숫자나 텍스트 어떤 규칙들을 다 인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귀찮더라도 채팅창에 대답을 해줘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뭔가 기능을 눌러서 우리 이전까지 했었던 결과적인 화면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기보다 오늘 DA 4번 파일 열어주시면 되세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DA 여기 4번 파일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좀 대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자, 일단 DA 4번 파일 열어서 보시면 아래쪽에 시트들을 좀 볼게요. 일단 저의 오늘의 목표는 여러분들과 카운트 계열 함수부터 저기 마지막에 있는 지출 레이어까지 가는 게 일단 저의 목표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얼만큼 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에 따라서
막 복습을 많이 해야 될 예제들을 스킵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지 이제 우리가 서울시 공공데이터에 가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필요한 분석 작업들을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다음 주 한 2주 뒤쯤부터 이제 그 작업들을 하게 될 건데 그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좀 잘 해주셔야 또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해서 분석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죠. 자, 데이터 보니까 문화강좌 4, 4분기 교육 접수 현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예쁘게 넘버링도 되어 있어요. 27개의 레코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 넘버링을 제외하고 자 드래그를 해봤더니 자 C4번에서 I4번 드래그를 가볍게 해봤더니 우측 하단에 필드 개수가 7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7개의 레코드가 있고 7개의 정보,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어린 친구들인가 봐요. 문화강좌의 교육 접수 수강 신청한 현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표인데요. 여기 지금 오른쪽 편에 이렇게 집계되어 있는 빈칸을 우리가 좀 채워서 계산식을 완성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신청 접수 현황을 가지고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자, 교육비 납입 현황을 자, 납입한 친구 몇 명, 미납한 친구 몇 명, 그리고 총 인원이 몇 명인지를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기다 좀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린 총 인원을 알아요. 왜냐면 넘버링 27번째까지 중복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다 그냥 27이라고 적어도 뭐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한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함수를 활용을 해서 만약에 레코드를 이렇게 세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왼쪽에 있는 표를 보고 납입이 확실하게 된 사람이 몇 명인지를 체크를 해보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필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나요? 이 데이터에서 납입 여부를 확인을 하려면 어떤 필드를 보면 납입을 했는지 미납을 했는지 알 수 있죠? 지금 이 표에서 대답하라. 너무 너무 정막이 흐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죠? IR, 네. 납입 여부 필드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맞아요. 지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IR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데 납입 여부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납입이 된 거고 어떤 표시가 되어 있으면 미납이 된 거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이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 전 채팅창만 뚫어져라 보고 있어요. 지수 씨가 말한 대로 IR에 어떤 표시가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이 교육비를 납입한 거고 어떤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납입하지 않은 미납 상태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네. 아, 고마워요. 대답 예쁘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 채팅 메시지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자, 늦게 들어온 친구들 DA 4번 파일 열어주시고요. DA 4번 파일 열어주시고 수업에 합류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 2교시 시작할 때 캠 촬영 또 한 번 더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지수 씨나 다윗 씨나 승우 씨, 뭐 지연 씨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납입 여부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납입이 된 거고 여기가 비어 있으면 미납 처리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납입과 미납 두 가지 여부를 모두 다 더한다거나 뭐 친구들 이름을 카운트 해본다거나 하게 되면 전체 인원을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납입 여부를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저랑 같이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K7번 셀에 커서를 가져다가 놓을게요.
자, K7번 셀에 커서 가져다 놓고 는 한 다음에 여러분 는이라고 기호를 적고요. 자, COU까지만 한번 적어볼까요? COUN 나는 COUN 뭐 T까지도 이렇게 한번 좀 적어볼게요. 자, COUNT라고 해서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좀 적어볼 건데 자, count라고 적고 나니까 count 시리즈의 함수들이 여기 아래쪽 목록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count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옆에 풍선 도움말 설명에서 어떤 범위 내에서 숫자가 포함된 셀이 있다면 개수를 구해주는 게 count래요. 자, 근데 count A하고 count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볼게요. count A가 붙었어요, 뒤에. count A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게 count A가 해주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밑에 count blank는요. blank니까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 count blank를 가지고 구할 수 있대요. 자, 우린 지금 납입을 한 인원이 몇 명인지를 체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세 가지 함수 있죠. count, count A, count blank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친구가 각각 무슨 일을 하는지 오른쪽 지금 풍선 도움말에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제가 사용할 함수 범위를 count, count A, count blank 이 세 개 중에서 자, 납입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함수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면 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저 세 개의 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를 쓰면 납입한 사람의 인원수를 체크할 수 있을까요? 자, 오, 좋아요. 선정씨. 대답 빨랐어. count A를 사용을 하면 비어있지 않은 셀이니까 숫자든 문자든 뭐라도 적혀 있으면 셀의 개수를 카운트를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들이. 자, 그래서 count A라고 하는 함수를 더블 클릭을 해요. 자, 더블 클릭을 하고 나면 는 count A 괄호 여는 모양까지만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자, 혹시 저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 보면 는 count A라고 이렇게 똑같이 적혀 있는 수식 입력줄이 보일 거고 그 왼쪽 편에 보면 FX 버튼으로 함수 삽입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줄 거예요. 그러면 함수 마법사 창이 이렇게 뜨게 돼요. 자, 함수 불러오는 방법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함수를 불러올 때는 자, 그 함수를 가지고 결과가 표시되어야 하는 자, 제가 지금 노랗게 선택을 한 셀. 자, 여기에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 이 셀에서 는 적고요. 자, 사실 다른 방법으로도 함수를 불러올 수 있는데 저는 수업을 할 때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함수도 체크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함수의 각각 기능을 옆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함수에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원하는 함수가 count A다. 그럼 count A를 더블 클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위쪽에 가서 여기 수식 입력줄 왼쪽에 있는 함수 삽입 FX 버튼을 눌러서 이 마법사 대화 상자를 꺼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ount A 함수를 불러서 봤더니 자,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value 1번이라고 하는 어떤 칸에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자, 이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는 이 자리가 인수라고 하는 자리예요. 인수. 자, 함수는 는으로 시작하고 함수명 count A를 불렀고요. 괄호 열고 닫고는 여기 뒤쪽에 보면 미리 괄호 열고 닫고는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값들을 인수라고 부르고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인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255개까지 value 1번부터 255번까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돼요. 그럼 나는 이 value 값 있는 인수 칸에다가 뭐를 작업해 주면 되냐면 자, value 1번에서 255개까지의 인수로서 개수를 구할 값과 셀의 범위를 잡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납입 여부 전체 범위를 잡아주면 거기에서 동그라미 표시든 체크 표시든 뭐라도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얘가 카운트를 세알일 거기 때문에 자, 어느 셀? I 5번 셀에서부터 어디 셀까지요? I 31번 셀까지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는 거죠. 자, 밸류 1번 자리에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들 마우스로 I 5번 셀에서 I 31번까지 그냥 쭉 범위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잡아주자 말자 여기 아래쪽에 수식 결과에 16명이 납입했다라고 그냥 드래그 하자마자 얘가 체크해주죠.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하면 납입한 친구가 몇 명인지 여기 16명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병준 씨. 정말 놀라워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3주 전에 수업 개강할 때 여러분들 엑셀을 이렇게 자주 많이 사용해 본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함수도 처음 사용해 보나요? 오늘 나는 함수 뭐 sum, average 이 정도는 했는데 나는 오늘 함수를 처음 사용한다. 5 찍어보세요. 5x 5 찍어보세요. 어. 아, 그래요? 다들 함수를 처음 사용하고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참고해서 제가 수업을 일단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드렸어요. 천천히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 함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생각했던 그 함수하고는 달라요. 수학 시간에 사용했던 그 모든 연산은 컴퓨터가 해요. 엑셀이 할 거고, 우리는 그 연산에 필요한 공식이 이름이 있다라고 뭐 예를 들어 근해 공식이다. 뭐 인수분해 공식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저도 사실 근해 공식 인수분해 지금 생각 아무것도 안 나는데 어떤 공식의 행위는 컴퓨터가 할 거고 그 공식이 어디에 필요한지 어떤 공식이 필요한지만 우리가 주문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을 가지지 말고 함수에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미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미납을 체크를 하려고 하면 납입 여부에서 비어있는 셀을 체크를 해보면 미납한 인원의 수를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또 이 자리에 L7번 미납 아래 여기 빈칸에다가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니까 함수를 호출할 거라서 또 는 적어요. 자, 는 적고 또 COU까지 가보면 우리 아까 전에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체크를 해주는 함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체 인원에서 납입한 인원을 빼면 미납 인원이 체크가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게 서로의 셀을 참조하지 않고 그쵸? 선정 씨가 얘기한 것처럼 count blank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비어 있었던 셀의 개수를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지. 컴퓨터가 알아서 빈 셀을 세알려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count blank를 불러서 FX 버튼 눌러서 창을 열어줘요. 여러분. 자, 창을 열어줬더니 자, 이 친구는요. 아까 우리가 카운트 A 불렀었던 거하고는 또 좀 모양이 달라요. 안에 적는 인수 모양이 달라요. 자, 카운트 블랭크를 불러와서 봤더니 자, 여기 렌지라고 하는 어떤 인수가 얘기가 되어 있고 자, 범위에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게 자기래요. 그리고 내가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해줄 테니까 우리 보고 지금 뭘 요청을 하고 있냐면 렌지라고 하는 인수 칸에다가 빈 셀의 개수를 내가 구해줄 테니까 그 셀의 범위만 자기 보고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렌지 칸에서 커서 깜빡깜빡 하고 있을 때 아까 사용했었던 범위 똑같이 잡아요. I 5번 셀에서부터 31번까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까 이렇게 쭉 드래그 할 때 조금 불편했던 친구들은 I 5번 셀을 그냥 한 번만 툭 찍고요. 그냥 툭 찍으면 저기 하나만 반짝반짝 하잖아요. 마우스 휠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마지막 있는 칸을 클릭을 할 때 왼쪽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칸을 툭 클릭을 해주면 드래그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범위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렀더니 미납한 친구가 11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함수 켜는 방법은 자, 내가 함수를 나타내게 하고 싶은 셀을 선택을 하고요. 함수 켜는 방법은 는을 먼저 적고 자, 내가 카운트 계열이라서 COUNT라고 알파벳 철자를 몇 글자만 적어주면 카운트 시리즈 함수들이 쭉 나열이 돼요. 자, 쭉 나열이 됐을 때 필요한 함수를 더블 클릭해요. 필요한 함수. 나 카운트 블랭크니까 함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저기 위쪽에 수식 입력줄 왼쪽에 있는 FX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대화 상자를 부를 수 있어요. 자, 되셨나요? 함수를 불러오는 방법은 는 적고 필요한 함수 철자를 몇 글자 적은 다음에 리스트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FX 버튼 눌러서 이 창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미션을 드릴게요. M7번 셀에 한번 가셔서 자, 총 인원을 체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총 인원은 얼마든지 체크를 해 볼 수 있는데 뭐 여기 있는 셀 더하기 여기 있는 셀 해도 구할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을 건데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한 번씩 해볼게요. 자, 일단 M7번 셀에 가요. 자, M7번 셀에 가서 는을 적어요. 자, 이번에는 함수를 쓰지는 않을 거고요. 수식을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 는을 적고 난 다음에 자, 마우스 가지고 납입의 인원수를 체크한 K7번 셀을 쿡 찍어요. 마우스로 K7번 셀을 쿡 찍으면 자동으로 파란색 글자로 K7이라고 셀 주소가 들어가고요. 그거 더하기, 우리 사칙 연산에 더하기 기호를 써서 K7 더하기 옆에 있는 L7번 셀, 미납 인원 11명 되어 있는 L7번 셀 찍으니까 빨간색으로 저는 지금 셀 표시되거든요. 그 마우스로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두 개의 셀을 더해서 엔터 해주시면 키보드에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전체 인원 27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전체 인원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총 인원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자, N7번 셀에 가보세요, 여러분. 자, 비어있는 셀 N7번 셀에 갑니다. 자, N7번 셀에 가서 함수를 부를 거예요. 자, 는 하고 자, COUN 또 가볼게요. 자, COUN 또 가볼게요. 자, 가면 자, 여러분 혹시 앞에 거 제가 잠깐 설명하고 놓치면 그거 잠깐 중지시켜 놓고 지금 하는 거 먼저 따라 해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총 인원을 수식을 사용해서 방금 구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또 전체 인원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N7번 셀에 가보세요. N7번 셀에 가서 는 적고 자, 함수 불러오는 것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함수 COUN까지 치면 자, 여기 카운트가 있고 카운트 A가 있어요. 자, 여러분 카운트하고 카운트 A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설명을 보면 자,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카운트라는 친구가 할 수 있는 일하고 카운트 A라고 하는 친구가 할 수 있는 일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함수는 두 개가 따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카운트와 카운트 A 설명을 옆에서 살펴보면 카운트와 카운트 A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쵸. 선정 씨가 채팅 준 대로 카운트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걸 세알릴 수 있고 카운트 A는 비어 있지 않은 셀을 세알려요. 그러면 개수를 세알릴 수 있는 범위는 누가 더 넓은 거예요? 개수를 셀 수 있는 범위는 누가 더 넓은 범위에서 카운트를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게 더 넓은 범위일까요? 응답하라, 그대들.
자, 그쵸. 동현 씨가 얘기해 줬어요. 영지 씨 물음표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맞아요. 카운트 A예요. 동현 씨랑 지금 영지 씨가 얘기한 대로 카운트 A가 좀 더 카운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죠. 왜냐하면 아까 카운트 A는 동그라미 기호도 체크해서 셀 수 있고 숫자가 들어가 있어도 셀 수 있고 문자가 들어가 있어도 셀 수 있고 기호가 들어가도 셀 수 있는 게 카운트 A예요. 근데 카운트라는 친구는 유일하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만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카운팅을 할 수 있는 인수값을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카운트 A가 훨씬 더 넓은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여러분. 카운트 있죠? 카운트 A 말고 카운트 함수 있죠? 제가 여기서 다시 불러볼게요. 우리 여기 카운트 함수를 쓸 거예요. A 안 붙은 거. 카운트 A를 더블 클릭하고 불러볼게요. FX 눌러서. 자, 카운트 함수를 만약에 불러왔다. 자, 카운트 함수를 불러와서 우리가 여기 지금 테이블에서 드래그 할 수 있는 필드는 어디를 지금 드래그해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만 세알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전체 인원을 체크해 줄 수 있을까요? 어느 범위를 잡으면. 어디 딱 한 군데만은 아닐 것 같아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카운트를 쭉 다 전체 인원을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항목들에 있는 데이터를 쭉 잡아주면 카운트가 전체 인원을 구할 수 있을까요? 카운트는 아까 선정 씨가 얘기했고 메시지에 띄워져 있는 것처럼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을 하나, 둘, 셋, 넷 카운팅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서 어떤 데이터들 이 위에 제목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열 번호로 얘기하지 말고 넘버 필드 지금 지수 씨랑 뭐 선정 씨, 영지 씨가 얘기해 줬어요. B열에 있는 넘버 필드도 될 거고, 자, 또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그쵸. 교육비를 체크를 해도, 맞아요. 나이도 될 거예요. 또 뭐도 돼요? 시간도 돼요. 아, 똑똑하다. 자, 우리 중동아과 똑똑이들. 너무 똑똑하다. 자, 카운트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NO 넘버링 표시되어 있는 넘버 필드 1부터 27까지를 쭉 드래그를 해줘도 될 거고 나이 있는 부분을 쭉 드래그를 해줘도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쭉 드래그 해줘도 괜찮을 거고 교육비를 쭉 드래그를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볼게요. 이름 있는 부분을 제가 만약에 드래그를 했어요. 이예준 씨부터 송민서 씨까지 쭉 드래그를 하면 한 명도 못 세아려요. 여기 빵이라고 쳐요. 0. 0이라고 이렇게 표시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이 있는 부분을 블럭을 딱 잡았어요. 나이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이 한번 범위 잡아볼래요? 저처럼? 이 5번 셀에서 이 31번 범위 한번 잡아보세요. 자,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여기 함수 마법사 창에 함수 마법사 창에 E5에서 E31이라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옆에 쭉 적혀 있는 데이터를 보세요. 쭉 적혀 있는 데이터에 6, 5, 6, 6, 7, 5, 6, 6, 7 뭐 이렇게 숫자가 쭉 들어가 있지 5세, 6세, 7세라고 하는 세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이렇게 문자가 적혀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 뭐만 쭉 적혀져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쭉 드래그 해놓고 난 다음에 인수칸에 들어간 걸 보니까 나이에는 몇 세라고 직접 적은 게 아니라 5세다, 6세다, 7세다라고 하는 숫자만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알 수 있죠. 여기 화면을 보면. 그죠? 여기 우리 카운트 창에 E5에서 E31의 블럭을 잡고 여기 쭉 숫자들이 나열되는 거 보면. 그래서 이것도 숫자 데이터라서 27개 체크할 수 있고요. 시간을 또 전체적으로 잡아줘도 시간도 27개가 숫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27개다. 교육비도 쭉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교육비도 27개다.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모두 다 체크해 주는 게
count라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count 함수를 지금 불렀고요. count 함수를 가지고 넘버 부분이나 나이, 시간, 교육비 중에 아무 부분이나 레코드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그래도 27명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방금 전에 여기 수식을 사용해서 구했던 총 인원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함수는 인수 안에다가 내용을 넣어주면 되지만, 수식은 직접 셀 단위로 연산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는 적어주고 내가 계산을 할 셀을 클릭을 해주면 돼요. K7번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자를 키보드로 직접 적어요. 더하기 연산자 넣고 그리고 미납 데이터가 적혀있는 L7번 셀도 이렇게 찍어주고 엔터를 해주면 총 인원 27명이 이렇게 오게 돼요. 자, 지금은 우리가 방금 count A, count blank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그 함수를 자, 그 함수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가 좀 메모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텍스트를 좀 긁어서 드릴 건데 자, 항상 함수는 함수명을 적고 인수를 적는 걸로 끝나죠. 자, 근데 우리가 처음 배운 함수가 count 함수였는데 count 함수는 쓰는 방법이 범위만 잡아주면 숫자가 들어간 셀의 개수를 세려주는 게 count예요. 근데 count A도 어떤 범위를 잡아주면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체크를 해주는 게 count A고 count blank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범위를 잡아주는데 범위 내에서 공백 셀의 개수를 체크를 해주는 게 count blank가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count blank가 해주는 역할인데 제가 그 지금 채팅창에다가 이거 적은 거 긁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메모장이나 어떤 텍스트를 좀 모을 수 있는 창을 띄워 가지고 제가 오늘 나오는 함수도 이런 식으로 다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다 누적시켜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요걸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 L11번 가요.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다시 칠했어요. 자, L11번에 가서 과정별로 어떤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대요. 지금 종이 접기, 클레이, 마술이라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인지를 여기 L11번에는 종이 접기 인원수, 여기 아래에는 클레이 인원수, 마술 신청한 인원수를 각각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인원수를 한번 계산을 해봐 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종이 접기를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인지를 알아보려면 여러분들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종이 접기를 신청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누가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시선이 어디로 가요? 데이터 중에? 그쵸. 과정명 필드 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 위아래로 보면서 종이 접기 여기 있네. 손가락 하나 접고 쭉 내려가다 또 손가락 하나 접고 손가락 하나 접고 이렇게 하다가 누가 말 걸면 이제 빡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27명이면 괜찮은데 270명, 막 2,700명이에요. 신청 인원이. 근데 그거 쭉 내려가면서 이거 다 어떻게 손가락 어떻게 해요? 손가락, 발가락 10개, 20개 다 쓰면 어떡하냐고요. 막 벽에다가 이렇게 그 발을 정자 써가면서 이렇게 체크할 거예요. 이제 얘한테 시켜야 되겠죠. 자, 셀의 개수를 세야 될 건데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이 여기 과정명 쭉 적혀 있는 이 과정명 데이터들 중에서 요 종이 접기라고 적혀 있는 이 글씨와 똑같은 셀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 친구가 찾겠죠. 자, 그래서 L11번에 무슨 함수를 사용을 할 거냐면 자, COUN까지 또 적어주면 자, count i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count if. 여러분, if가 무슨 뜻이죠? 영어에? 저는 공대생이라 영어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문과니까 영어를 잘 할 거 아닙니까? 외국어를. if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막 번역기 돌려보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쵸, 선정 씨. 만약에라는 뜻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만약에라는 거는 뭔가 결론이 지금 나지 않은 걸 얘기를 해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변화가 예상이 되는 그 직전에 있을 때 if, 만약에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근데 count if는 조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를 찾아볼래? 만약에 이게 맞는지 볼래? 만약에 이게 틀린지 볼래? 이렇게 조건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수를 세알일 때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게 count if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게 count if라는 친구가 하는 일이래요. 그럼 count if를 좀 불러보죠. 자, count if를 불렀어요. 자, count if를 부르니까 자, 또 다른 함수기 때문에 이 함수가 하는 일도 다르고 이 함수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청하는 인수 자료값도 또 달라요. 규칙이 또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선생님 함수마다 그 다른 모든 규칙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천만에요. 외울 필요 절대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함수가 필요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함수가 이 기능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생각이 가면 돼요. 그러려고 하면 A라는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 거고 B라는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영어 단어를 이해하듯이 외우듯이 count if는 조건이 있는 개수를 세알이는 함수지 라고 기억만 해주시고 호출을 하시면 돼요. 그 호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는 아래쪽에 설명을 보고 기준에 맞게끔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인숙한 가볼게요.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 셀의 범위입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알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종이 접기를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인지를 체크를 해보려고 count if라는 함수를 불러왔거든요. 그러면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가 어딘지도 여러분들 알 거예요. 셀 주소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디에서 어느 셀까지가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범위가 될까요? 셀 주소로 얘기를 해보면 자, 셀 주소로 얘기해보면 어느 주소가 될까요? 여러분. 오, 좋아요. 영지 씨가 얘기해줬네. F5에서, 맞아요. 영지 씨랑 지수 씨가 얘기한 대로 F5에서 F31번까지예요. 맞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잠깐 여기서요. 자, 이제 주소 부분을 제가 좀 펼쳐놓고 여기 오른쪽에 주소 있는 부분. 자, 질문. 지금 영지 씨랑 지수 씨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서 F5에서 F31번 범위를 잡았을 거예요. 자, 이 범위의 셀 주소의 모양이 상대 주소예요, 혼합 주소예요, 절대 주소예요? 지금 보이는 모양은? 지금 현재 보이는 모양은 무슨 주소죠? 이렇게 생긴 주소는 달러가 아무것도 붙지 않았어요. 네, 상대 주소예요. 맞죠? 상대 주소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범위가 상대 주소거든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자, 질문. 지금은 여기 종이접기 인원수 구하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는 클레이 인원수도 구할 거고 마술 신청한 인원수도 구할 거예요. 아직 내가 인원수 구할 게 두 개가 더 남았거든요. 근데 내가 인원수를 구하는 거를 총 3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번만 구하고 나머지 셀들에 일괄 적용을 할 거라서 여러 번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종이접기 인원수를 구하나 클레이나 마술 인원수를 구하나 비교해 봐야 되는 그 이 셀 범위 우리가 지금 방금 잡은 F4에서 F31 이 범위는 종이접기 클레이 마술 과목과 상관없이 저 범위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클레이에 대한 인원수 구할 때도 저 주소고 마술을 구할 때도 마술 신청한 인원수를 구할 때도 저 범위가 그대로 혹시 고정인가요? 같은 범위인가요? 세 과목
과목의 인원수를 구할 때 비교해 봐야 되는 저 범위가 모두 다 동일한가요? 세 군데 다? 다들 지수 씨 생각에 동의하나요? 침묵은 긍정을 표시하니까 지수 씨가 동의한 대로 네, 다 동일해요. 내가 종이접기 과목의 인원수든 클레이든 마술이든 모두 다 저 범위를 모두 다 사용을 할 거라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여기 F5에서 F31번의 범위를 잡았잖아요. 범위를 잡고 범위를 잡자마자 지금 31 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키보드에 있는 F4번 키를 눌러줘요. 자, F4번 키. 우리 노트북 쓰는 친구들은 펑션 키하고 F4번 키 눌러주시면 돼요. 키보드 제일 윗줄에 있는 F1, 2, 3, 4, 5, 6, F12번까지는 F4번 키를 딱 눌러주면 여러분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냐면 제가 채팅창에 적어 볼 테니까 아이고 채팅창에다가 적어 볼 테니까 요런 모양으로 다 들어가나요? F4번 키를 한번 누르면 $F, $5에서 $F, $31 모든 셀, 모든 행과 열 번호에 절대 주소가 다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절대 주소를 저렇게 해주고 나면 F4번 키를 눌러서 저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러를 직접 적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 주소를 그대로 고정을 시켜 놓게 되면 내가 어떤 과목을 조건의 인원수를 구하더라도 저 범위는 변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자, 두 번째 인수칸으로 내려왔어요. 자, 이번 인수칸에는 기준을 적어주는 건데 숫자를 적든 식을 적든 텍스트를 적든 뭐 하여튼 숫자, 식, 텍스트 이런 모습으로 형태로 된 조건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잡은 저 범위 내에서 나 뭐 찾아내라고 어떤 조건인 거 찾아내라고 하면서 조건을 얘기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가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조건을 얘기를 해주면 당신이 지금 잡은 이 범위 내에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게 몇 개인지 내가 세알해 줄게. 그러니까 조건을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원하는 조건이 뭐죠? 우리 지금 무슨 과목의 인원수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 종이 접기를 신청한 걸 지금 인원수를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는 클레이, 조금 있다가는 마술이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종이 접기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원래 정석은 종이 접기라고 적어주는 건데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조금 있다 또 클레이다, 마술이다 이게 다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또 세 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순차적으로 적혀져 있는 곳이 있죠. 뭐 물론 여기도 종이접기 클레이 마술 순서대로 적혀 있긴 한데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이 글씨 여기 K11번 가보세요. 여기 K열에 11번 셀을 쿡 찍어주는 거예요. 자, K11번 셀에 종이접기라고 하는 글씨가 적혀 있으니까 여기 K11번 찍었는데 여기에 큰 따옴표 안에 종이접기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그 종이접기라는 글씨를 적어주는 대신에 그 글씨가 들어간 셀을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질문 한 개 하죠. 지금은 K11번이잖아요. 맞죠? 그럼 조금 있다가는요. 클레이는 K 몇 번에 적혀 있어요? K12번. 마술은 K13번에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K11, K12, K13이네요. 맞죠? 그러면 12, 13, 14는 변해요. 근데 뭐는 안 변해요, 지금. K라고 하는 열은 변하지 않거든요. 자, KKK는 맞는데 11, 12, 13으로 행만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행만 변동이 있고 K라고 하는 열은 고정이거든요. 그럼 이거 우리 무슨 주소 만들어줘야 되죠? 이번에는? 방금은 절대 주소를 만들어줬어요. 여기 위쪽에는 이 범위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조건을 적는 칸은
K11, K12, K13으로 11, 12, 13은 그쵸. 바뀌는데 K10만 고정인 혼합 주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줘 보세요. F4번 키 눌러 보면 돼요. 자,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딱 눌러보면 $K11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 조건 자리에 K11번을 툭 찍고요. F4번 키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F4번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상대 주소, 혼합 주소, 절대 주소를 계속 모양을 순환해서 바꿔줄 거예요. 이 기능 키가, F4번 키가. 그래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냐면 $K11의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K11의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는 어떤 모양? 저 주소예요. $K11. 아이고. 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저는 그냥 해볼게요. 저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 상태로 하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종이 접기 인원수가 9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 방금 수식 구했잖아요. 카운트 if 가지고. 자, 구하고 나면 이 셀의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러 어디 있는지 알죠, 여러분? 우측 하단에 요 네모점. 채우기 핸들러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 한번 딱 해주면 나머지 셀도 9명, 9명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인원수 구해지는 거 확인되나요? 자, 확인되고 한 번 더 확인 사살 한번 해볼게요. 여기 클레이 인원수도 9명 나왔죠? 이거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파란 범위 내에 빨간 조건 표시되죠? 셀 색깔로. 엔터 한번 하고 마술 있는 부분 9명 나온 부분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 한번 해봤더니 또 파란 범위 내에서 빨간색 K13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들어간 거 보이나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오케이 한 번씩 찍어 보십시다. 이렇게 함수가 완료가 됐으면 자, 오케이 한 번씩 찍어 봅시다. 자, 좋아요. 다들 잘 실습을 하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K11을 했거든요. $K11을 했는데 저는 그냥 K11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냥 K11을 하고 채우기 핸들러를 더블 클릭해서 쭉 채워 넣었는데 요걸로 쭉 채워 넣었는데 어때요? 알아서 자동으로 주소가 이게 따라 내려와진 거 보이나요? 여러분들도 $K12였지만 저는 그냥 그 상대 주소로 하고 쭉 내리니까 알아서 따라 내려왔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L11번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요.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열이 그대로잖아요. 드래그를 할 때 열이 그대로고 핵만 바뀌잖아요. 그럼 상대 주소로 해놓으면 똑같이 굳이 열을 고정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따라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주소는 2차원 배열일 때는 사용을 해야 되지만 1차원 배열일 때는 혼합 주소를 쓰셔도 되고 쓰지 않으셔도 함수가 구해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좀 변경해 볼게요. 여기 과정명 데이터에 뭐 마술, 클레이, 종이접기 돼 있잖아요. 몇 개 바꿔보세요. 종이접기를 마술로 바꿔보고 클레이도 더 많게 한번 바꿔보고 뭐 이렇게 한번 변경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변경함과 동시에 인원수 집계 다르게 나타나는 거 혹시 보이나요? 과정명의 데이터 내용을 바꾸면 여기에서 만약에 뭐 종이 접기로 다시 이렇게 바꿔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해당하는 과정명 이름이 바뀔 때마다 당연히 카운트되는 인원수의 결과값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럴 때는 좀 큰 액션을 다들 취해줘야지. 우리 명준 씨만 이렇게
읍스 이렇게 다들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이름 출석 한 번씩 다 불러야 되겠네. 다들 그래요. 다 이럴 때 오 한 번씩 찍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뭐 내가 오 이런 거 뭐 지금 구차하게 자꾸 이렇게 나를 요구하게 만들고 그럴 거야 진짜 사람들이 말이야. 자, 요렇게 해요. 하고요. 사실 근데 이 정도로는 함수 갖고 오 하면 안 돼요. 조금 이따 나오는 함수들 하면, 그러니까 함수 책 중에 여러분 진짜 그런 책 있어요. 알면 일부 모르면 하루 종일이라는 함수 책이 있어요. 이제 절판이 돼서 나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알면 함수로 금방 1, 2분 만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면 어떡해? 모르면 어떡할 거냐고. 모르면 이제 체크해야지 하나씩 발을 정자 그리면서. 그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제가 예전에 그 4학년 해외 취업하는 어떤 학과하고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엑셀이 아니고 R이라고 하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는 R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필요한 함수를 좀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이걸 알면 하나하나 아 어떡하지? 우리 선정 씨 토닥토닥 해주고 싶네. 그죠? 이제 배웠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은 배운 사람들이잖아. 이제 활용을 하면 되지. 어떻게든 활용을.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걸 알면 얼마나 빨리 일을 끝낼 수 있냐 이랬더니 한 놈이 빨리 끝나면 다른 일 주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일 많이 받아야 빨리 성장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을 빨리 끝내면 일을 빨리 끝내니까 일을 더 많이 주는 게 싫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면 그 시간을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잖아. 시간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적당히 튕기면 그래요. 뭐 공무원이나 공무직 같은 경우는 중간만 가도 되죠. 아, 좋아요. 선정 씨요. 아주 그 처세술에 능한 거야. 저런 센스 필요해요. 저게 센스죠. 그죠? 빠르게 끝내고 계속 하는 척하고 굉장히 어렵게 이걸 만들어낸 것인 것 마냥 성과에 대한 어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성과를 높이 스스로 사면서 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한 기능이긴 하지만 취업을 했을 때 꼭 필요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성과에 대한 어필은 꼭 필요합니다. 회사 내에서. 네. 자, 선생님 이제 그만 놀리고 저장하시고요. 자, 저장하시고 회의실 나가시지 말아주세요. 제가 출석 쭉 연장 체크를 해야 돼서 우리 출석 캠 좀 잠깐 찍읍시다. 출석 캠 오늘 늦게 오신 분들 있어서 캠 좀 열어볼까요, 여러분? 자, 미안하지만 캠 한 번만 더 찍읍시다. 캠 한 번 더 찍어서 체크를 좀 합시다. 제가 좀 찍을게요. 좀만 기다려. 캠을 다 켜주시고 캠 찍어줄게요 하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찍고 좋아요. 네, 촬영 다 했어요. 이제 캠 끄셔도 괜찮아요. 잠깐 쉬었다가 회의실 나가시지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셨다 오세요. 30분에 시작할게요.